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1월 22일, 1월 네 번째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가 계속 트위터로 글을 올리고 있죠. 뭘 올리고 있나요? 항상 그랬어요. 뭔가 판을 흔든다고 말씀드리죠. 흔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 부분들을 정치하기 위해서 시도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이번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하고 11월 지방선거의 어떤 체면치레라 할까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집권 1년이 됐는데 그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 4분기에도 상원 선거 부분에서 한 표를 뺏겼죠. 뺏기면서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정부 폐쇄라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탓, 그리고 1년 1주년이 되는데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그 요건 부분들이 민주당으로 인해서는 요건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약간의 그 꼼수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은, 전에 이란이라든지 사우디아라든지 이런 부분 흔들 때도 보면 한쪽을 흔들어서 한쪽 반대편을 좀 그러니까 흔드는 그런 역할 부분도 좀 했죠. 그런 역할 부분을 진행하고, 여기에 연방정부 폐쇄 부분들을 진행했을 때 이제까지 딱 2번 사용된 경우가 있어요. 핵 옵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입니다. 정기가 아니라 임시로 지금 계속 땜빵하고 있어요. 땜빵 부분들 하고 있는데, 이걸 했을 때 60석을 넘어서야지 그 예산안 통과 부분들이 되는데, 현재 공화당은 51석 정도입니다. 하원은 근데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어요. 상원만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핵 옵션을 적용할 경우에는 과반 50석 정도, 50석을 넘어서면 예산안이 통과가 됩니다. 임시 예산안 하지 말고 핵 옵션 써가지고 그냥 정기 예산안으로 표결을 해달라는 게 트럼프의 요구고, 여기에 물론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원하는 다카 프로그램이나 이민법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트럼프는 그 장벽 세워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처음부터 장벽 세워가지고 그걸로 계속 뻥카요. 제가 보기에는 뻥카 계속 늘리면서 원하는 수단 부분, 거기 멕시코 그 넓은데 그 평야지대 그 장벽 세워서 뭐 합니까? 거기가 뭐 통곡의 법도 아닌데, 아무튼 세우려고 말도 안 되는 내용 부분을 하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걸 어리광 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공화당 측에서도 이 핵옵션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하는 걸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임시예산안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이제 22일이죠.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인가요? 오후 3시 정도 다시 표결 부분들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표결 부분들이 들어갈 건데, 저는 근데 이렇게 봐요.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까지 80년도에는 예산안 그 연방정부 셧다운이 뭐 3일 정도, 그리고 제일 길었던 게 10일 중반 전후, 20일 전후가 제일 길다고 말씀드렸죠. 이걸로 인해서 흔들림이 나왔을 때 저는 저가 매수 부분들을 계속 뭡니까? 분할 매수.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1차, 2차 선발대 부분들 보내십시오라는 코멘트를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현재 시점 부분에서도 이걸로 인해서, 물론 외부 변수로 보면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다우지수라인 나스닥도 보면 그 연방정부 폐쇄 우려감 부분이 있는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는 종목권 다 올려버렸어요. 신고가 파동 부분들 좀 보였죠. 물론 종목권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은 뭐 시장의 투자 심리 부분들 별로 위축 부분들이 되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 흔들린 부분들이 나온다 하면, 이건 단기 소나기가 내리니까, 소나기가 내린 다음에 땅이 더 굳죠. 그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 부분들로 보셔야 된다. 어떤 쪽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이라든지 그냥 경기 민감주 종목군들의 조정 부분들이 혹시나 연방정부 폐쇄 부분도 오후장에 뭐 셧다운 표결 부분들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흔들림 파동 부분이 나오면 선발대 부분들을 더 저가 매수 부분들 비중을 늘리는 전략의 기본적인 케이스 부분들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아마 쉽게 버리지 못할 거예요. 워낙 그 뭡니까 IT 쪽 지금 어떻게 보면 IT 인재들 특히 소프트웨어 파워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다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핵심 인력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해서 현재 수혜를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헐리우드 액션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의 시장의 지표들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유럽 증시가 지난주 후반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독일, 아디다스가 6% 정도 상승이 나왔고, 독일은 1%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3인당, 메르켈 총리가 연임이 됐는데, 대연정에는 실패를 했죠. 연정에는 실패하고 3인당 쪽에서도 대연정 관련된 협의 부분들 12월 달에 뭐 대연정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투표를 했고 그 다음 진행 사항으로 대연정 관련된 합의 사항 부분들이 인중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별도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1% 독일이 1% 정도 상승 부분들을 진행했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투자 심리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고 개별 종목군 쪽에서 아이폰 X가 문제 생길지 않았어요. 테슬라가 지난번에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지지 라인은 지켜주고 트럭 판매 부분들 트럭을 전시를 하면서 트럭에 대해서 일단 선주문이 카드 돌려막기 시기예요. 선주문 시기 일단 많이 들어오면서 좀 반등 부분 했는데 애플 아이폰 X 판매가 부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후반에 관련 종목군들이 큰 폭의 조정 파동 부분들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에 그 기대감으로 종목군들의 반등 부분이 나왔고 좀 쉬어가야 될 자리이기는 합니다. 쉬어갈 자리에 애플이 IT 부품의 주품을 줄이겠다. 여기서 국내 기업사들의 통보를 하면서 그쪽 관련 종목군들이 가동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코멘트가 나와서 지난주 후반에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고 근데 뭐 그 선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전기전자 쪽 외에 전기전자 부분보다는 다른 쪽 종목군들을 보자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 선상에 있어요. 작년에 이제 그 단기 고점 부분들을 좀 찍었기 때문에 상승 각도, 그 다음에 모멘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워낙 기대치가 높아져 가다 보니까 다음의 실적, 향후의 실적, 아니면 향후의 전망 부분들이 기존 대비 업그레이드 되어야지만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단순히 뭐 1%, 2% 업그레이드는 성이 안 차요, 이제. 그러면 뭡니까? 성이 안 차기 때문에 투자 심리 부분들이 점점 떨어지는 거고, 나중에 이제 늦게 들어가신 분들만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군들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종목군들 흐름 부분들을 보시면 OLED 투자 쪽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대폭 쪽으로 나오고 10세대급의 LCD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중국 대형 LCD가 BOE가 10.5세대 팹을 착공을 했고 10.5세대 LCD 양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LG화학은 중국의 제2 평광판은 LCD 패널의 핵심 소재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5세대 중국은 LCD 뭐 천국이라고 할까요?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상승 부분이 나오고 이런 흐름 부분들을 보고 예전에 제가 동진세미컴을 2년 전부터 여러분들 방송 부분들이 아니라 예전에 서부터 코멘트를 좀 드렸던 그 흐름 부분들 포석 보고 동진세미컴이라는 종목군을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동진세미컴 그 수직 계열화 부분들의 소재 부분들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이제 그 현대기아차가 유럽의 100만 대 판매 부분하고 올해 신차 효과 그리고 보면 그 어디죠? 삼성역의 그 105층인가요? 그걸로 해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땅 때문에 그 한전 부지를 사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좀 했었죠. 땅을 사면도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근데 지난주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현대차가 그 20조 원 정도 이상의 투자 부분들을 결정을 좀 하고,
이런 내용 부분들이 나올 때 뭔가 풀어질 수 있겠다. 임단협 부분들이 그 노사 합의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0조 이상의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고 거기에 화답하는 그건 제스처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허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일사천리 부분들 다음 스텝 부분들을 밟고 그 다음 단계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정책 특히 스튜어드십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포함이에요. 대기업들은 기존의 시스템 자체에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 부분, 기존 제조업 기반으로 뭔가를 했던 부분에서 지금 산업의 방향 부분들이 체인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물론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다 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어떤 사업공이라든 기업들 볼 때도 보면 기본의 탄탄한 캐시카우 부분들을 만드는 기반 자체를 만들어 놓고 신사업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가야지 기존의 제조업 부분, 기존의 캐시카우 부분을 다 버리고 신사업에 몰빵하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럼 재무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의 의미가 아니라 산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조업 부분들의 매매 형태 부분들은 실적 케이스 부분들이 되는 거고 향후의 산업 부분들은 성장성의 배팅 부분들을 하는 거죠. 양쪽이 다 맞물린다 하면 그 종목군은 아주 좋은 종목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략 부분들을 할 때 따로따로 움직여요. 따로따로. 가치의 밸류 부분들을 더 줄 것인지 성장성 부분들에 더 줄 것인지 성장성의 밸류 부분을 줬던 것은 작년에 IT라든지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들의 성장성 부분들을 더 부각하면서 멀티플을 더 준 거죠. 멀티플을. 그래서 그런 흐름 부분들은 앞으로도 기존의 3차 산업혁명의 우리 제조업 기반의 어떤 플러스의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부분들이 별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침 브리핑에서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뭔가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뭔가가 변화가 되고 있으면서 지난주에 이 미디어 쪽이 뭐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미디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부분들까지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가져서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미국의 춘제, 중국의 춘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인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아침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장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 연방정부 오타가 좀 많이 있는데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핵옵션 쓰면 좋고 어차피 공화당에서 거부 부분들을 했겠지만 핵옵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22일 오후 정도의 표결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글로벌 투자자들은 여기에 아직 민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간이 표결이 안 돼가지고 좀 길어질 수 있겠죠. 길어진다. 만약에 우리가 나쁜 조건, 최악의 조건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놔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뭘까요? 향후에 이제 여러분들 어떤 매매 부분들을 진행할 때도 추세 매매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추세 매매 부분을 할 때 5일선이든 20일선이든 아니면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기준 가격 있죠. 만원을 기준 가격이라 해서 만원 이상이면 나는 추세를 끌고 가겠다. 그리고 추세가 상승하면 이 만원의 기준가를 같이 그 비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선은 상향을 시키면 좀 되는 거죠. 어떤 시장에서도 보면 시나리오 1, 시나리오 3 어떤 시나리오 부분을 세워놓고 최악의 조건 부분들만 벗어나지 해당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기준가 부분 이상이어도 추세가 괜찮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 부분들이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악의 조건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생각 부분을 해서 그 이상 그것만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구나라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방정부 폐쇄 부분들이 시간이 질질질해서 이번 주 만약에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여러분들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저가 매수, 대형주의 저가 매수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할 영역군에 지집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부분들을 먼저 코멘트 드리면서 1월 22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